지방의 투자 유망 지역과 유예 지역은 어디가 있을까요? 딱 집어서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 네네. 배드타운이라고 그러죠. 일자리가 없는 도시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1차 산업이 자리 잡고 있던 도시가 1차 산업이 사양길에 있다. 그런 도시는 피하셔야 되고 사양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4차 어떤 산업들이 투입이 될 예정이다. 공장이 생기면 일자리 늘어나잖아요. 네. 그 공장 인구들이 있으면 뭐가 필요해요? 학교가 필요하게 되고 병원이 필요하게 되고 이렇게 문화, 경제 모든 시설의 기반 시설이 늘어나게 돼 있어요. 그럼 부가가치가 올라가잖아요. 결론적으로 현재 정체돼서 발전 가능성이 없거나 그대로 유지되는 도시는 피하시고 1번은 네. 6대 광역시 중에서 구도심. 구도심인데 오래된 지역들이 있어요. 거기를 우습게 보시지 마시고 정부에서 가로주택 정비, 뭐 소규모 재건축 이런 제도가 시행된 지 몇 년 됐는데 구체적인 법안들이 통과된 게 작년 9월입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하고 경기권은 수도권은 가로주택 정비와 소규모 재건축으로 지금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지방 분들은 그걸 잘 모르시더라고요. 지방 분들은 그쪽에 좀 투자하시는 거를 좀 권해드리고 아주 좋습니다. 왜냐면 가로주택 정비가 되면 아파트가 생기거든요. 아파트가 지을 수 없는 여건의 용도 지역인데 변경을 해주고 용적률을 상향해줘서 좋은 여건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아니면 1, 2년 기다리셨다가 미분양이 좀 나옵니다. 미분양이 나면 정부에서 분명히 좀 세제 혜택을 풀어줄 거예요. 그때가 그나마 조금 투자할 시기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좀 정리하고 서울은 당분간 조심하시라. 그냥 투자 권유를 좀 할 곳이 없습니다. 제가 볼 때. 오피스텔이나 빌라 쪽에는 투자를 오피스텔은 절대 하지 마시고 빌라는 하십시오. 뭐 오피스텔 짓는 분들이 야단치지 모르지만 오피스텔의 가성비와 투자성을 따져볼 때 뭐 50년 동안 다 증명됐습니다. 오피스텔의 수익성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실거주용으로 하실 때는 권하지만 투자금은 절대 하지 마시고 차라리 빌라 쪽으로 하셔야 됩니다. 빌라도 근데 너무 지금 많이 올랐어요. 빌라는 위치와 지역에 따라서 천차만별인데 차라리 이미 확정된 데들이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조합원 물건이 나온 데가 있어요. 조금 비싸더라도. 그럼 보면 안정적으로 아파트를 받잖아요. 그런 데 하셔야지 어줍지 않게 공유회사 말씀 주셨다가 낭패 보는 경우가 많으니까 주의하시라. 공부 좀 많이 하시고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차라리 서울 말고요. 서울에 붙어있는 지역들 있잖아요. 부천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그쪽엔 저평가된 데가 많아요. 이쪽에는 갭 투자도 가능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여유 잡으실 때 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요즘 재개발 재건축도 많이 이슈인 것 같아요. 오세훈 서울시장표 그 신통기획. 신속통합기획, 신통기획이라고 하죠. 그거는 지금 좀 어떤 식으로 좀 흘러갈지. 신통기획의 핵심은 여러분들이 뭐 막연한 과학 기대를 하시면 안 되고요. 신통한 내용이 들어간 건 맞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에서 이제 심의 크게 받을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건축심의 이렇게 세 가지가 다 심의 대상인데요. 이런 부분이 보통 한 6개월에서 8개월 걸립니다. 그럼 6개월, 8개월짜리가 3개면 어떻게 돼요? 작게 잡아도 18개월, 8개월 잡으면 24개월. 그러니까 1년 반에서 2년 걸려요. 이거를 합친 겁니다. 통합해서 심사를 하겠다. 그러면 시간이 어떻게 돼요? 추진위원회라는 게 생기고 조합이 생기고 뭐 관리 처분하고 사업 시행하는 이런 과정이 5년이 기본입니다. 기본이고 직구하는 거 하면 빠른 현장이 8년. 계산 잘 하셔야 돼요. 8년 뒤에 내가 들어줘. 왜? 잘 될 때. 잘 안 될 때는 10년, 15년 갑니다. 더 안 될 때는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잘 될 경우에 그 심의 기간을 줄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간이 7, 8년 걸리던 게 5, 6년에 될 수 있다. 이게 핵심입니다. 올해 많은 분들이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변수로 3월 대선을 많이 꼽고 계신데 어떻게 될까요? 여야 후보 어느 대통령이 돼도 다주택자 양도세 한시적 유예는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정부가 너무 좀 징벌적이고 너무 수요 억제책으로 가다가 공급을 했잖아요. 근데 수요 억제책 던져준 중에 선의 피해를 본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 부분이 시장 논리에 조금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정당성이 있는데 타당성이 좀 없는 대책이 조금 있어요. 그 부분을 양쪽 다 시장 현실에 맞게 특히 그렇다고 뭐 다주택자나 투기꾼들을 옹호하는 정치 쪽으로 가는 것은 아니고 정상적인 좀 시장의 어떤 흐름을 숨통을 트여주는 그쪽은 두 분 다 똑같은 입장입니다. 교수님 올해 이제 새해잖아요. 부동산 시장에서 좀 중요하게 꼽을 만한 3가지 정도 키워드 있을까요? 투자자 입장과 실수자 입장에서 시장을 앞으로 어떻게 보는 그 시장을 판단하는 건 거래량과요.
미분양은 증가하냐 감소하냐 기사를 좀 열심히 보십시오. 그리고 전세가 동향을 보십시오. 이 세 가지가 핵심 키워드다 부동산 볼 때. 그러니까 거래량이 줄고 미분양이 좀 늘어나면 100% 하락에 가깝습니다. 그 와중에 전세가까지 안 받쳐주면 이건 100% 하락입니다. 부동산은 이제 금융하고 주식하고 다 연결돼 있잖아요. 네. 한국은행 금융보고서가 연말에 나왔잖아요. 거기에 이제 그 취약성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금융에 대해서. 그 취약성 지수가 주식 채권하고 예금부 쪽에 대해서는 한 50, 60이라는 수치가 나왔고요. 두 분야는 50, 60에 대해서 좀 비교적 중간점 선인데 이 부동산 금융 취약성 지수가 100이 나왔습니다. 심각한 거죠. 결정적인 건 미국 금리가 올라가면 부동산 가격은 하락할 확률이 90% 이상이다. 우리도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인지하시고 시장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근데 좀 조심하셨다가 가을 이후에 투자할 대상들이 좀 많이 나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내년 이후는 더 나올 거고. 네, 교수님 그럼 마지막으로 네. 뭐 해주고 싶으신 말씀 좀 구독자분들께 좀 해주세요. 일단 투자자분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상당히 좀 마음에 안 드실 겁니다. 정부 정책이나 시장 상황이.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지표나 여지껏 사이클, 이론, 실제 상황, 뭐 이론뿐이 아니라 실제 상황들이 약간 하향 안정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산관리 포트폴리오를 좀 재작성하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냉정하게 판단하셔가지고 조금 남더라도 빨리 처분하시고 다음 기회에 누리는 게 좋고 실수요자분들은 당분간은 매수하시는 거를 저는 적극 반대합니다. 일단 가을까지 기다려도 올라가도 더 올라갈 폭이 제가 볼 땐 너무 제한적이고 내려갈 폭은 제한이 없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지금 기다리셨다가 사전 청약 물량이 또 계속 나오기 때문에 시장 상황을 보시고 나서 시장에 접근해서 늦지 않고 특히 빌라나 이런 투자에 대해서는 지금 많이 올랐거든요. 그 부분도 주위 전문가분들한테 꼭 확인하시고 계산해 보시고 과연 이 지역의 아파트가 분명히 받을 수 있는 건지 확인하신 다음에 투자하시는 것이 또 실수하시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